안녕하세요. 피부지킴이 이상준입니다. 리프팅 시술이라고 하면 아마도 서마지와 그리고 울세라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. 실제로 진료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는 서마지가 더 맞을까요? 아니면 울세라가 더 맞을까요?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명쾌한 답을 드릴까 합니다. 우리 피부를 한번 볼까요? 이 사진은 저희 아름다운 나라에서 논문 발표를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피부 조직 검사를 한 사진입니다.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70대의 피부이고 우측을 보시면 그 20대의 피부의 조직 검사 사진입니다. 그래서 좌측에 보면 진피 속에 이렇게 비어있는 곳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 반해서 20대는 콜라겐들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꽉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콜라겐이 70대 좌측과 20대 우측이 극명하게 다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도 많이 소실이 되고 일광 탄력 섬유증이 상부 진피에 생기게 되는 현상을 통해서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콜라겐이 소실이 된다는 게 탄력이 떨어지게 하는 현상을 낳는 겁니다. 우선 이 두 가지 시술은 기본 원리부터가 서로 다릅니다. 서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하고요. 그리고 울세라는 집속 초음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동하고 시술하게 됩니다. 기본 원리가 다르니까 그 각각의 장단점, 즉 뭐 효과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서마지 FLX는 이 고주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피부 표면에서부터 이 열이 전달이 됩니다. 열이 전달이 되니까 뜨겁게 되겠죠. 냉각 장치가 피부 표면을 살짝 얼리게 하고 그 밑으로 열을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열 자극에 의한 콜라겐이 만들어지도록 고안된 치료법인 거죠. 대단히 어려운 기술입니다. 20년째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서마지가 계속 그 명성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이 냉각 스프레이와 그걸 통해서 전달되는 열에 있는 거죠. 반면에 이 울세라는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부위에 열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3mm 또는 4.5mm 깊이에 맺히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부위에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. 고주파는 피부 표면에서부터 들어간다고 했죠. 울세라는 피부 표면을 통과하고 어느 특정한 부위에 이 볼펜 끝 정도 되는 아주 미세한 열이 맺히는 겁니다. 진피 하부 또는 그 밑에 근막층에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 주위로 이제 열이 전달이 되면서 그게 콜라겐을 재생시키도록 하는 겁니다. 서마지와 울세라가 각각 피부에 어떻게 정확하게 작용하는지를 저희가 규명해낸 그런 논문입니다. 그 열이 주변에 전파되어서 콜라겐을 변성시키고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.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죠. 이게 열이 너무 강하게 맺히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서마지를 하든 울세라를 하든 피부에 열을 줘서 자극을 해서 결국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지 태워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. 여러분들 꼭 치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. 서마지는 피부 표면에서부터 진피를 크게 이렇게 열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가 되죠. 그런데 울세라는 그 맺히는 점에서 열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. 훨씬 더 작은 열점이죠. 그런데 그 주위로 이제 열이 전달이 되면서 그게 콜라겐을 재생시키도록 하는 겁니다. 만약에 서마지처럼 큰 부위에 울세라에 열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. 바로 이게 서마지와 울세라가 아주 큰 차이를 지니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서부터 열이 들어가니까 서마지는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. 또 울세라는 피부 깊은 곳에 피부가 만약에 크게 타버리면 쿠션이 꺼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. 볼페임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극이 될 수 있는 열이 필요한 거다. 그게 너무 강하면 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꼭 알고 시술 받으실 때 하는 김에 좀 세게 해주세요. 이런 표현들은 좋지 않습니다. 피부
피부가 좀 얇고 힘이 없고 자글자글한 이런 분들은 써마지가 조금 더 주가 되는 치료, 그래도 울세라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. 반면에 피부가 좀 더 두껍고 무겁게, 예를 들면 입꼬리라든가 턱선 같은 데가 조금 더 이렇게 처지는 그런 경우에는 울세라가 메인이 되는 치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써마지와 울세라 중에서 어떤 것이 내 피부에 더 맞을까? 그 각각의 피부는 그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. 부위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면은 써마지와 울세라의 샷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그 부위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피부의 처짐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각각의 원인에 맞게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